안녕하세요. 저는 하늘병원 진료지원실 윤지혜 부실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하늘병원 제일통증의학과 권태엽 과장님과 함께 허리 치료 통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배려해 주셔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요. 제가 아는 부분 성실히 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네. 허리 진료를 보실 때 가장 궁금해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몇 가지 준비해 봤는데요. 네. 허리가 아프면 계속 누워 있어야 하는지, 네. 그리고 누워 있을 때 어떤 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게 좋은지 궁금해하세요. 네. 제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이 가끔 물어보세요. 그럼 매트리스를 먼저 설명드리면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꿀렁꿀렁한 푹신한 매트리스보다는 중간 정도 강도의 매트리스가 좋고요. 또 환자분들이 아프시다고 해서 계속 누워만 지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저희가 2, 3일간의 단기간의 침상 안정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은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 그래서 1주, 2주, 4주 이렇게 계속 누워만 지내시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하루 이틀, 2, 3일 정도 누워 계시면 보통은 급한 통증은 좀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시면 일상생활 정도는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2, 3일 누워 있어 봤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 1주, 2주 누워 계실 문제가 아니라 원래 다니시던 병원이나 또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복대를 하면 네네. 허리 근육이 약해진다고 해서 네네네. 되도록 착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이제 장시간 복대, 장기간 4주, 한 달, 두 달 이렇게 장기간 복대를 하면 허리 근력이 빠지고 의존성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복대를 권할 때는 단기간의 복대 정도는 그냥 1, 2주, 짧게는 급한 통증이 좀 가라앉을 때는 복대를 좀 하시기를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요. 보통 단순 요통인 경우에는 인대 근육 문제가 많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2, 3주 내에 거의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한두 주 정도는 그냥 복대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제 외래에 이렇게 플라스틱 보조기를 사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플라스틱 보조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플라스틱 보조기는 보통 골절 환자분이거나 아니면 나사목 박는 유압술 같은 큰 수술하고 나서 저희가 수술 부위가 잘 안정되도록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플라스틱 보조기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복대 보조기는 그냥 흔히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복대 보조기를 뜻하고요. 단기간 1, 2주 정도는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네네. 허리 아플 때 네네. 뜨거운 찜질을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차가운 찜질을 하는 게 좋아요? 네. 보통 이제 급성기 허리 통증이라고 해서 물건 들다가 뜨끔하거나 운동할 때 다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급성기 통증 2, 3일 이내라면 제 생각에는 온찜질보다는 냉찜질 하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냉찜질하는 이유가 주변 조직도 붓고 혈관도 이완돼서 또 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냉찜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 3일 이후에는 온찜질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제가 아픈 지가 3개월, 6개월, 1년 이상 된 만성 통증에 대해서는 온찜질을 해야 되나요? 냉찜질을 해야 되나 물어보시는데 그때는 오래된 만성 통증은 그냥 온찜질 하시면 됩니다. 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네네. 약을 먹으라고 이렇게 주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약은 보통 어떤 약들이면 그리고 계속 먹어도 되는지. 네. 네네. 보통 저희가 이제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파서 쓰이는 약물은 크게 4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염 진통제를 쓰고요. 또 하나는 근이완제. 세 번째는 저림증을 치료하는 신경통 조절 약물. 네 번째는 이제 혈액순환 약물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4가지 약물을 저희가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물건 들다가 삐끗하거나 근육통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 염자에 의한 단순 요통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소염 진통제와 근이완제 2가지 약물을 사용하고요. 이제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허리가 너무 아프면서 허벅지나 종아리 쪽으로 방사통증, 저리고 당기기 너무 심한 경우는 저희가 저림증을 치료하는 약물을 같이 섞어서 씁니다. 그때는 이제 소염 진통제, 근이완제, 신경통 조절 약물을 쓰고요. 또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신경성 파행이라는 특징적인 증상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좀 걷다 가다
또 쉬었다 가고 또 걷다 쉬었다 가고 그러니까 100m 정도나 버스 한두 정류장 걸으려고 하면 여러 번 가다 쉬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한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인데요. 보통 이제 가다 쉬었다 하는 건 뭐냐면 협착증 환자분들은 서 있거나 걸을 때 보통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엉치나 허벅지, 종아리 쪽으로 시리고 저리고 당기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앉아서 허리를 구부리고 쉬면 증상이 또 깔끔해지거든요. 사라지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신경성 파행이라고 하는데 이 파행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혈액순환 증가 약물을 뭐 소염진통제와 근위원제와 더불어서 섞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약물을 4가지를 다 사용한다기보다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단순 요통인지 허리 디스크인지 척추관 협착증인지에 따라서 그 정확한 원인에 따라서 약물을 좀 사용하는 편이고요. 또 환자분들이 또 약을 계속 먹어야 되나요? 이 질문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단순 요통인 경우에는 보통 짧게는 1-2주? 1주 정도 먹고요. 뭐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있는 경우에는 짧게는 2주, 길면 4주 정도 약을 먹거든요. 그래서 그 4에서 6주 정도 약을 먹으면 보통 급한 통증이 가라앉으면서 염증도 좀 줄어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약을 끊었다가 다음에 또 필요할 때 약을 또 사용하고 또 끊고 사용하고 보통 이렇게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공원이나 헬스장 같은 데 가면 거꾸리가 있는데 이게 네.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해하세요. 네. 그 거꾸리 원리를 공원에서 저도 많이 봤는데 거꾸리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눕는 거잖아요. 그냥 거꾸로 눕는 건데 허리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거꾸리를 한다면 자기 체중의 반 정도는 좀 당길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대해서는 거꾸리를 좀 추천하지만 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꾸리를 하다가 또 과도하게 머리 무게로 실은 당길 수 있는 견인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무게가 5kg 밖에는 견인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과도하게 거꾸리 하다가 떨어지시면 또 골절로 갈 수 있으니 목 디스크로 인해서 거꾸리를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뭐 가까운 병원에서 견인 치료 효과를 내기 위해서 견인 치료를 받으시기를 더 추천하거든요. 네. 허리에 맞는 주사 치료 종류가 궁금해요. 이게 스테로이드 뼈 주사인가요? 예. 저희가 이제 허리 주사, 척추 주사를 놓을 때 크게 4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경 주사라는 주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관절에다 놓는 척추 후관절 주사. 세 번째는 뭐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인대에다 놓는 프롤로 주사, 인대 강화 주사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번째는 아픈 근육에다 놓는 통증 유발점 주사, TPI 주사 이렇게 4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4종류를 어떤 걸 선택하냐는 실은 정확한 환자의 그 증상과 원인에 따라서 좀 선택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처럼 허리가 아프면서 엉치나 허벅지, 다리 쪽으로 저리고 당기고 시린, 하지 방사 통증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보통 신경주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뼈 모델을 보시면 신경주사를 놓을 때는 저희 의사들이 꼬리뼈라고 해서 이제 미추관공을 통해서 주사를 놓기도 하고요. 뒤에 이제 등뼈, 튀어나온 뼈 사이 공간으로 이렇게 주사를 놓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가운데 튀어나온 뼈에서 약간 떨어진 부분에서 이 추관공, 신경이 빠져나가는 추관공 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진입해서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신경주사는 저희가 보통 외래에서 그냥 놓기보다는 보통 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초음파나 아니면 컴퓨터 영상장치, 시암 영상장치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정확한 원인 병변에 주사하고요. 두 번째 주사는 이제 인대강화 주사입니다. 인대강화 주사는 뭐 여러분들 많이 맞아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뼈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인대인데 보통 운동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운동하다가 다치는 경우는 그 약해진 인대를 좀 치료하고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가 프롤로 주사, 일명 인대 강화 주사를 선택하고요. 세 번째 주사는 이제 관절 주사입니다.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무릎 연골 주사 맞는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서 무릎 주사 맞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허리에도 관절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앉았다 일어섰다, 또 골프 칠 때 허리 뒤틀 때 사용하는 관절이 있거든요. 이 관절도 마찬가지로 운동하다 다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퇴행성으로 관절염 때문에 아프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척추 관절 주사를 놓습니다. 근데 척추 관절은 뒤에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후관절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척추 후관절 주사, 관절 주사가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아픈 근육에다 이제 저희 주사를 놓는데 허리 뭐 무거운 물건 들다가 허리가 뜨끔한다든지 아니면 자고 났더니 목이 안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특정 날개뼈 부위 요 근육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외래를 오시는데 그 아픈 부위의 근육을 저희가 이제 촉진해서 그 아픈 부위의 근육을 정확하게 찾고 그 부위에다 그 아픈 부위를 저희가 통증 유발점이라고 하는데요. 그 통증 유발점에 정확하게 주사 놓는 거를 저희가 통증 유발점 주사, TPI 주사, 또 근육 주사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후관절 주사하고 인대 강화 주사를 좀 섞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인대 강화 주사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인대가 약해졌을 때 그 부위에다 주사 놓는 거를 인대 강화 주사라고 하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관절염에 의해서 척추 관절에 이제 관절염 증세로 아픈 경우에는 척추 후관절 주사. 이 척추 관절은 뒤에만 있기 때문에 후관절이라고 이름하는데 그 후관절 주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무조건 MRI 찍고 허리 시술이나 수술부터 하자고 하는데 이게 네네. 맞는 걸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외래 환자 오신 분들도 가끔 그 얘기 하세요. 다른 병원에 저 들려도 왔는데 수술하자고 하는데 그 바로 수술하는 게 맞나요?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꼭 수술을 해야 되는 절대 적응증이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바로 수술을 결정하기보다는 다른 병원도 한번 가보시기를 보통 추천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보통 이제 꼭 수술을 바로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단 대소변 장애나 다리나 발목 등에 힘이 빠지는 신경마비 증상이 있으면 이때는 수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존적 치료 기간이라고 해서 약도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또 도수 치료나 물리 치료도 받아보고 운동도 해보고 했을 때 이런 보존적인 치료 기간을 저희가 한 4에서 6주 정도 잡거든요. 그때 바로 수술을 결정하기보다는 이런 보존적 치료도 한번 받아보시고 좋아지시면 운동이나 재활하시면 될 것 같고 했는데도 나는 증상 호전이 전혀 없어. 난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이 안 돼. 그러면 그때 수술을 고려해 보셔도 제가 보기엔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허리 수술은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해보고 나서 결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네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수술보다는 일단은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저는 해보시길 권하고요. 보존적인 치료를 좀 하면 증상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주사를 맞으면 근데 그 효과가 오래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주사를 딱 놓으면 맞고 나면 보통 2, 3개월, 6개월 이상, 1년 이상은 주사 치료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맞으면 한두 주밖에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한두 주밖에 효과가 없는데 계속 맞아야 될까요? 그런 의구심도 생기고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렇게 치료받으면 한두 주밖에 효과가 없고 계속 증상의 재발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불편하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때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어느 병원에 갔더니 어느 병원은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하고 네네. 어느 병원은 협착증이라고 네. 하는데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네. 실은 같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젊은 분들한테 일반적으로 디스크 탈출증,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많고요. 또 퇴행성 변화가 있는 중년 이후에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노화에 의해서 이제 생기거든요. 또 두 가지 질환을 다 같이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임상 증상으로 약간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제가 신경성 파행이라는 척추관 협착증에 의해서 일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거든요. 좀 100m나 100m 정도 걸어가려고 하거나 버스 한 정류장 걸어가려고 하면 여러 번 가다 쉬었다 가고 하는 신경성 파행이 있다면 이거는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더 뚜렷한 거고요. 근데 디스크 환자는 앉아서 쉰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환자는 앉으나 서나 걸어다니나 계속 아프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증상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 신경성 파행 증상이 있다면 디스크 증상보다는 협착증 증상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허리 재활 운동은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심한 통증, 급한 통증이 있을 때는 바로 운동보다는 좀 쉬어보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러니까 2, 3일 침상 안전도 취해보시고 또 가까운 병원에서 약도 드셔보시고 물리치료를 해서 급한 통증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그때 이제 운동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할 때 아픈 동작은 보통 좀 피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남성분들은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더 과도하게 하면, 더 열심히 하면 이 통증을 극복하면서 하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급성기 통증일 때는 아픈 동작은 좀 피하시면서 운동을 할 때 아프지 않고 하고 나서도 괜찮은 운동으로 먼저 해보시고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허리에는 뭐 걷기 운동, 뭐 실내 자전거 타기 운동, 수영 같은 거는 보통 저희가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병원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계시는 우리 환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만 해주세요, 과장님. 네. 저희가 이제 저는 주로 척추 환자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척추 환자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는 평소 올바른 생활 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계속 해주셔서 면역력을 높이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척추는 한 자세로 오래 있는 자세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는 건 좀 피하시면서요. 30분이나 1시간 간격으로 자주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척추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뼈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도 아까 앞에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뼈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도 정말 많이 묻습니다. 환자분들이 타병원 갔더니 이런 주사는 자주 맞으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시는데요. 뭐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나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뼈주사, 신경주사는 1년에 4번에 한 3, 4번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뭐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면서 저림 증상이 심해서 선생님께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신경주사를 권하신다면 한 번도 안 맞으셨다면 한두 번 정도는 맞으셔도 괜찮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병원 유튜브 보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 제가 드린 설명이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올 한 해 모두 허리나 목에 아프시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